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구입니다. 윤창중 관람사랑 TV, 윤칼세 TV가 있는 곳은 동대구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면 방촌역 4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대구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밝은 뉴스에 관한 칼럼을 하지 못하고 참 어두운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제 자신도 좀 내려앉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정말 복창이 터지는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칼럼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은 역대급 공상허언증 환자인가? 공상허언증 환자인가? 두 번째는 조국 아내 정경심의 얼굴이 보고 싶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 차지하는 일이죠. 문재인이가 재임 중에 자신의 기록관, 자신의 사실은 기념관이죠. 기록관을 무려 172억 원의 예산, 국가 예산을 퍼부어가지고 부산 양산 정도에 위치하는 그 기록관을 세우겠다는 보도가 나가니까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불같이 화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권력 세계 안에서 대통령의 기록관을 세우는데 정작 멀뚱멀뚱 살아있는 대통령이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문재인 씨가 완전 싹 안면 몰수하고 그야말로 시체말로 안면 몰수하고 내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그 분노가 또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부인했잖아요. 참 정말 뻔뻔한 세력입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은 그냥 언제든지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그 단면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걸 정면으로 보여주는 국무회의 임시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제37회 국무회의 임시회의록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직접 자신의 기록관을 세우는 예산을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방망이를 땅땅땅 하고 쳤다. 이걸 명백히 보여주는 그 국무회의 임시회의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나와도 또 트집을 잡아서 그게 아니고 나는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은 172억 예산 중에서
32억 1,600만 원이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인데 그게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문재인이가 방망이를 두드렸다는 건데 이건 뭐 보지 않아도 알아요. 청와대에서는 야 어떻게 대통령이 3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통과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뭐 이건 뭐 보지 않아도 압니다. 아니면 아예 입 닫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그런데 그 임시 국무회의에 국무총리 이낙연이 경제부총리 홍남기, 사회부총리 유은혜를 비롯해 가지고 16개 부처 장관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정책실장 그 김상조,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다 참석했다는 거죠. 모조리 참석한 자리에서 방망이를 두드린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새빨간 거짓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용어입니다만 이 공상허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athological lying.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상상한 것을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일종의 정신신경과 질병입니다. 이게 공상허언증이라고.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공상허언증이 정도에 따라서는 다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허장성세고 뻥치는 겁니다. 그런 말로 뻥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증세인데 제가 볼 때 그 증세가 제가 35, 6년, 6, 7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목격한 아주 지독한 이 공상허언증 환자가 저는 김대중 씨라고 봅니다. 김대중 씨.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조국, 문재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본인이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건 사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이 빠져나갈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설, 이 공상, 이것을 사실이라 믿고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죠. 문재인이가 얼마 전에 봐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바라는 그 국민의 그 민심을 봐라 이랬잖아요. 자기네들이 홍위병 몇만 명 동원해가지고 지방에서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했다느니 뭐 이런 팻말, 손팻말 휘두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국민의 민심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증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상허언증이라는 거예요. 김대중 씨가 국민이 바라면 내가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다고 중대 결단했다고 발표해놓고서 불과 몇 개월 지나면은 국민이 바라면, 국민이 바라기 때문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공상허언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조국이, 명색이 대학 교수를 했던 조국이가 그 하는 걸 보세요. 처음엔 텀블러 들고 왔고 그걸 색깔 바꾸고 또 나중에는 이런 메모지다 적어 와서 아주 마치 자기가 또박또박 준비한 것처럼 연기하고 그러더니 또 뭐 일요일 날 휴일 날 그 청바지 아래 청바지 위에 그 뭡니까 그 셔츠 남방 그거 입고 자기가 뭐
대단히 트렌디한 것처럼 패셔너블하고 열려있고 진취적이고 이런 연기하는 거. 그리고 그 딸 생일 이틀 만에 그 케이크 들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그 추리하게 서 있는 그 모습, 뭐 낭만적이랄까? 아니면 정말 이 부당한 보수 우파에 참 탄압받는 그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거. 그게 다 그 소위 말하는 공상 허언증 환자들이 범하는 참 웃지 못할 행태인데, 명백하게 문재인이가 그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세우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정부 추진 국정과제 8-1에 혁신적인 열린 정부라는 항목에 분명히 이게 지금 들어있어요. 지시를 내리고 안 내리고를 떠나서 이게 들어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 2월 27일 국가기록원과 청와대 간 첫 협의에 이어서 3월 26일과 27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기존 통합 대통령 기록관 최재희 관장이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 보고까지 했다. 이게 지금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도 모르게 자기 기록원, 자기 기록관, 자기 기념관이 세워진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죠. 이 문재인 씨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게 일관성이라는 문제인데, 대통령이란 최고 통치권자의 그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재인의 이 발언은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건 거짓말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죠. 최근만 해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UN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월 19일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를 아예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도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조국, 문재인이가 지금 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몰입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의 소위 말하는 분신,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문재인 자신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가.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진짜로 자기는 조국이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 이제 자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인간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유시민이 소설가라고 하는 그 조정래, 공지영이, 이런 작자들, 이런 자들이 볼 때는 야, 조국이가 법률을 위반한 게 없잖아, 이렇게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심리적 자신감이 있는 거죠. 초록은 동생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들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칼럼입니다. 조국 안에 정경심 씨가 검찰에 지금 계속 출석하느니 마느니 계속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제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조건부 지지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을 우리 보수 우파가 지지해야 하지만 윤석열이가 정말 끝까지 그 결기, 그 지지 어떤 기계를 지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완전한 지지를 하는 것은 성급한 거다. 그런데 보수 우파 일각에서 윤석열이가 영웅이다 어쩌라. 저는 영웅으로 안 봅니다. 바로 그 보수 우파의 그 참 짧은 그 기억력 때문에 보수가 나는 망한다고 봐요. 윤석열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세력을 완전히 정말 괴멸시킨 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일단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하지만은 이자가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역설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정경심이가 검찰에 출석하는데 그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검찰이 방침을 바꿨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후 출석이죠. 황후 출석.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세운 그 조국에 대한 문재인의 배려죠. 문재인의 배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검찰에서 결국은 문재인의 그 인권 운운하는 그 압박에 굴복한 거 아니냐. 굴복하지 않았으면은 검찰이 왜 정경심에 한해서만 그런 황후 출석을 허용하느냐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포토라인 썼고 최순실이도 포토라인뿐만 아니라 그 특검에 불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했고 그 딸 정유라도 얼굴이 완전히 공개됐고 정유라도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그 고위 관리들이 검찰청사 앞에서 그 검찰청 출입한다는 그 기자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망신을 당했잖아요. 좋습니다. 검찰청사 앞에서 그 망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온갖 망신을 주는 그런 행태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제가 상당히 비판을 했죠. 그러나 그 비판과는 별개 차원에서 정경심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 봅니다. 이건 완전히 정경심을 봐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에서 왜 조국의 부인, 아내 정경심의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거악스러운 대한민국 언론이 왜 정경심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지 나는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참 제가 굳이 이거 참 들먹이고 싶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서 법정에 끌려다니는 그 참혹한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잖아요. 그건 인권 탄압 아닙니까? 문재인 씨. 그 참혹한 인권 말살 장면을 연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청와대 조국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하면서 조국 씨가 그런 연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권 잘 세웠다 말이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처절한 정치 보복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조국 아니에요. 근데 조국의 아내는 정작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 해서 검찰청 포털 안에 세우지 않기로 했다. 이건 그 윤석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판만 벌여놓고 완전히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국을 향해서 이른바 쉴드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한 쉴드를 치니까 굴복한다면 윤석열은 처음부터 이런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이런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말아야 했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건 쇼죠. 처음부터 조국 일가 그 일당을 봐주기 위한 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조국 일가를 봐주기 위한 쇼였거나 그 쇼가 지나쳐서 문재인이가 야 너무 쇼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였거나 아니면은 지금 용두사미로 이 쇼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거나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윤석민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역사의 죄인. 홍위병들, 문희병 몇만 명 지방에서 버스 태워서 올려가지고 올라오게 해서 검찰청사 앞에서 그 난동 부리게 하고 그것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다, 외침이다 이렇게 확대 왜곡 포장해서 떠들어대고 했던 그 세력들과 똑같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호락호락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래 알았어 그래 막 그럴 거야 라고 넘어가는 양순한 국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참 거악스러운 국민입니다. 어제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으로 나는 굳게 믿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대한민국 좌파의 전위부대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이 전위부대가 배후 세력이 중 하나가 참여연대 아닙니까?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이라는 그 회계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런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그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참여연대가 갖고 있다라고 언론에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 대학생들이 지금 들고 일어납니다. 그 불길이 굉장히 완만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천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일순간 이 문재인 그 세력을 향해서 불이 붙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